네, 안녕하세요. 원셀폴드 조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저희 회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이 디캠프의 배치 프로그램 1기를 마무리한 자리에 처음에 서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긴장도 되는데요. 앞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저희 여정이 어땠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중요한 행사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성실하게 장표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핵심적인 메시지 몇 개를 자세히 설명드려가지고 이따 집에 가실 때 저희 원셀폴드에 대해서 몇 가지 메시지가 좀 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 원셀폴드 이름이 좀 독특하죠. 왜 이름을 지었는지 곧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원셀폴드는 디지털 지갑 사업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보통 크립토 지갑이라고 얘기하는 지갑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의 필살기로 광고 수익 모델을 담았습니다. 저희는 아마 몇몇 분들은 금융권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실제 통화를 구축을 하고 예치를 하고 이걸 통해서 발행되는 코인을 가지고 새로운 결제를 하게 되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화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예측으로는 1분기 내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곧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아마 그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내년, 늦어도 2, 3년 내에는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 안에 적어도 크립토 지갑 앱이 한두 개씩은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겁니다. 저희 원셀폴드는 이러한 세상을 3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자입니다. 네, 저희 원셀폴드는 디지털 지갑에 사용자의 정체성을 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여러 정체성, 여러 셀프들을 담는 어떤 세상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원셀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무려 웹3 시대의 슈퍼앱이 되겠다고 하는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설명드리게 된다. 아마 여기 VC 계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웹 1.0은 유선 인터넷, 30년 전 얘기죠. 유선 인터넷으로 데이터가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었었고요. 그때의 승자는 주로 검색 검색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잘 됐었고 해외는 구글이 잘 됐죠. 2세대는 무선 인터넷이거든요. 결국 인터넷 연결을 개인화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의 어떤 대화를 하는 메신저나 아니면 소셜미디어가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대의 승자들은 카카오 같은 메신저 내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 같은 소셜미디어가 됐었죠. 이 웹3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데이터의 연결의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되는 이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가치와 결제에 관련된 정보를 연결한 주체가 개인이 되는 거고요. 그 매개가 바로 지갑이거든요. 지갑 안에다가 단순하게 결제된 코인만 담는 것들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담아가지고 내가 이 지갑 안에 있는 정보를 쿠팡한테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고요. 저희 원셀폴드는 지갑에 관련된 기술과 사용자에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흔히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 크립토를 다루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가는 길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사용자 지향적이고요. 저희의 서비스는 크립토를 전혀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도 바로 쓸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와 UX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술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확고한 수익 모델이 있는 방식만을 추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코인을 물론 저희가 데이터의 가치로서 거래가 안 되는 토큰은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래할 수 있는 토큰은 발행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 회사 지분 가치의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웹3 기업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원셀월드가 풀고 있는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많이 확산이 될 지갑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많이 퍼뜨릴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원래 제가 처음 창업을 할 때에는 그냥 좋은 지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여러 가지 광고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2017년부터 블록체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됐었고요. 그때부터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조금 업을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전 세계 1등 지갑 앱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처럼 업을 오래 한 사람들도 뭔가 새롭게 할 거면 늘 검색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지갑. 물론 개발자용 지갑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이 지갑이 모든 사용자의 접점인데 너무나 불편하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약간 카카오뱅크처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가지고 처음 이 사업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몇 개월 정도 기획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들어도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좋은 지갑이 있어도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는 하시는데 그건 거래소 고유 지갑을 사용하시는 거고, 별도의 지갑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디파이나 NFT 거래 같은 건데 딱 들어도 여러분의 일상이랑 맞닿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좋은 지갑을 만들어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결론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오고 난 다음에 지갑이 다들 필요한 세상이 올 텐데 그 세상을 먼저 선점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먼저 쓰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한 끝에, 저희가 원래 잘하고 있었던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가지고 고유의 광고 수익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보상도 드리고 광고주한테 효율을 주면서 성장해 나가면 내가 광고 수익으로서 수익 돈도 벌 수 있고 에다가 우리 지갑을 많이 선점시키면서 깔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웹3 아이디라고 하는 저희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웹3 아이디는 지갑 주소랑 토큰 정보를 가지고 타겟팅을 하는 고유 기술이고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정보 자체가 다 암호화돼 가지고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생성된 환경과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정보들은 물론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지만 이건 사용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저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갑이라고 한다면 결제가 되는 코인들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안에다가 저희가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하는 저희의 고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복제 변형이 안 되고 이동도 안 되는 토큰을 암호화시켜 가지고 개인의 정보들을 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서 전 국민이 쓰는 지갑을 만들 건데 정말 거대하고 고전적인 광고 시장의 문제까지 같이 풀겠다라는 거대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저 혼자 다 풀 수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AT컨이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파트너까지 했었고요. 지난 12년 동안은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과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국내 1세대 에드텍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상장되어 있는 카울리의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고 저희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 메타에서 광고 사업을 총괄하셨던 분이 계시고요. 기술적으로는 글로벌 메인넷과 상장 게임사의 CTO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직은 작을 수 있는 이 아이디어들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 창업을 할 때부터 총 3단계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 웹3 아이디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고 광고주한테 효율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POC를 자체 앱으로 먼저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성공적으로, 특히나 이 디캠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저희가 POC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웹3 아이디를 더 빨리 잘 확산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갑 기반의 광고 식별 시스템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애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직은 저희가 스타트업이지만 수천만 단위의 저희 지갑 사용자를 모으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지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3단계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디캠프 1년 동안 해서 얻었던 성과들인데요. 네, 매출 1,500% 성장했는데 물론 이게 15배 성장은 맞는데요. 그 전년도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 4억에서 60억 정도로 성장을 했으니까 그 1,500%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1년 전에는 월 매출이 1억 정도였었는데 그 지난달에 9억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매출이 월 매출이 9배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 아까 저희 멘토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원래 제트기처럼 올라가다가 로켓이 되었다고, 그 활용 정점을 정말 멘토님과 디캠프가 같이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페이지 1, 저희 자체 POC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마이비라고 하는 저희 자체 리워드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웹3 아이디라고 하는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퀴즈를 풀면 보상을 받는 리워드 앱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24년 5월달, 그러니까 1년 반쯤 전에 출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누적으로 145만 가입자를 모집을 했고요. 가장 저희가 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지표는 매일 접속하는 유저의 비율이 25%나 된다는 겁니다.
이 모바일 앱을 하시는 분들은 뭐 파워 유저 커브, 스마일 커브라는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매일 접속한 사용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가지고 하는 거고, 조금 저희끼리 모바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약간의 과장을 담아가지고 말씀드리게 된다면, 파워 유저 커브가 25% 정도가 되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앱이 될 수 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저희 마이비 내지는 저희 웹3 아이디의 철학은 이 위대한 앱의 초입 정도에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웹3 아이디는 저희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인프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산이 많이 돼야 되는 거니까, 보통 업계에서는 모바일 매체들이 광고 수익을 내고 싶을 때 붙이는 B2B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걸 애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쓰던 카올리 같은 대표적인 애드 네트워크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웹3 아이디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이비 애드 체인이라고 하는 저희 고유의 애드 네트워크를 출시를 했고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한 지 3개월, 저희 10월 말에 출시를 했는데 벌써 저희를 연동한 매체들의 MAU가 300만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빠른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저희 웹3 아이디가 굉장히 좋은 지표를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1500% 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더욱더 저희 자부심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창사 이래 단 한 달도 매출이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 월 매출 연속 성장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년 동안, 지난 1년 전에는 대략 1억 정도가 되는 매출이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9억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도움들을 멘토님과 디캠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성실하게 4가지나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에서 더욱더 나아가지고 훨씬 더 본질에 집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첫 번째, 기술이 아닌 본질과 집중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데이터 맨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니즈를 더 잘 읽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광고주의 니즈를 더 잘 읽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실용적인 방식으로 같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먼저 본질과 집중 설명드릴게요. 우리 여기 하시는 분들 다들 데이터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도 늦는 것 같고요. 보통 업계의 사람들은 일단 어떤 데이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빨리 프로타입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수정을 퀵픽스를 해나가는 이런 관점의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프로치를 통해 수정하는 시간마저도 너무 아깝다. 아예 처음부터 사용자의 니즈가 있는 것만 행동으로 옮기자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 저희 마이비 앱은 퀴즈를 풀면 보상을 받는 앱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한테 무언가를 물어보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판단하기 어려운 기능, 서비스, 상품을 만들 때 다 미리미리 여쭤봅니다. 근데 약간의 보상을 드리고 이걸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접속하는 사용자가 25%나 될 정도로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유저가 많은 앱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실하게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사용자 의견을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어떤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심지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들도 약간 정량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FGI처럼 저희 앱에 대해 가지고 가장 열심히 하시거나 내지는 저희 앱에 가장 CS를 많이 주시는 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분들한테는 FGI처럼 별도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여쭤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사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이구나 를 예측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크게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추구했던 것들이 저희의 빠른 성장의 일단 첫 번째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예시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의 재정인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저희 웹3 아이디 지갑과 토큰을 가지고 타겟팅하는 게 광고율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표를 그대로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애드 네트워크라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애드 네트워크들은 어떤 걸 하냐면 이 사용자한테 이러한 광고를 노출시키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보통 머신러닝 엔진을 돌려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훌륭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부터 그날에 일어났던 모든 TX 중에서 300건 정도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저희 머신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관점으로는 이런 엔진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차이는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엄청난 차이죠. 하지만 문제 자체를 재정의를 하면은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저희 에드 네트워크를 채용하시는 모바일 매체분들의 니즈는 그저 그냥 매출을 많이 만드는 건데 특정 공식에 의해 가지고 내가 광고를 참여하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몇 프로가 참여하고 전환을 한다. 요 숫자보다는 그 앞단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러한 지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 솔루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에드네트워크 솔루션들이 어떤 캠페인들을 추천할까? 가운데 있는 영역인데요. 네,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 마이비 에드체인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또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까지 커버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사례 같은 것들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접근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대형 모바일 매체들이 광고 솔루션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희가 연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스타트업이지만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지표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3개월 만에 300만을 달성을 했고요. 이미 저희가 아직은 저희 속도 때문에 연동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확정된 매체들 합치면 500만 원 너끈히 넘어가거든요.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 에드체인의 MAU를 1000만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실행입니다. 네, 데이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멘토님 너무 잘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얼마나 친근하게 가볍게 편하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예전에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예를 들면 안 그래도 너무나 바쁜 저희의 백엔드 개발자님한테 이러이런 데이터를 쿼리를 짜서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게 나오면 분석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몇 번 진행을 하다가 멘토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자동화시키는 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마이비 데이터챗이라는 툴을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어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저희 AI가 쿼리를 일단 먼저 뽑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해주게 되는 뭐 그런 툴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데이터의 구조를 잘 모르거나 개발을 전혀 모른다고 하실지라도 얼마든지 편하게 저희 운영자분들이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를 뽑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멘토님이랑 여러 가지 분석들을 더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리텐션을 높이고 LTV를 높일까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이 좋더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접근에서 조금 더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앱 안에는 수많은 퀴즈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어떠한 퀴즈 컨텐츠를 초반에 접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리텐션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초반 7일 동안 사용자분들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경험을 설계해 드리겠다 라고 하는 관점의 설계가 최적화되고 난 다음에 저희 인당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저희는 광고를 참여하는 사용자분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마이비 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퀴즈 풀면 보상받는 앱이기 때문에 좀 리워드 기능에 관련된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 이제 에드체인의 부모 앱 이런 데의 그 사용자분들께서는 좀 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용자분들을 광고에 대한 선호와 어떤 광고를 좋아하는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세그먼트로 일주일마다 매주 바뀌는데요. 세그먼트로 만들어가지고 이 분을 바탕으로 동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큐레이션 하고 있는 것들이 또 높은 효율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웹3의 웹2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저희 어머니도 설명서 없이 쓸 수 있는 지갑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웹3에 있는 굉장히 재미있고 아마도 일반화가 되면 사용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을 쉽게 푸는 데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포인트 적금이라는 거고요. 네, 적금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웹3 세계의 디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이 있는데 이쪽에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내가 특정한 코인을 은행 예금하는 것처럼 예금을 해두면 이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게 그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송 대표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컴투스 계열에 현재는 코넥스, 과거 엑스플라라고 하는 메인넷 위에
지갑도 만들고 저희 솔바 토큰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꽤 많은 토큰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가. 근데 작년부터 최근까지 그 스테이킹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좀 더 사용자들한테 재미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분들은 그저 내 포인트를 적금하는 것처럼 들어놓으시고 저희가 스테이킹을 해서 얻은 보상으로 이걸 리스크를 충당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요거를 하면서 스테이킹 같은 그 표현들이 아니라 적금이란 표현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요거 하나를 가입하시게 될 때에도 실제 디파이의 스테이킹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앱 내에서 뭐 네이버페이나 스타벅스 쿠폰을 사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요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달에 지급한 사용자 보상으로 드린 포인트에 30% 정도가 이 적금에 다 묶여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관점으로는 이 재예치율이 굉장히 높게 한 60% 정도가 되거든요. 재예치율이 60%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감소가 됐고요. 그 비용 지출이 이연되는 효과도 있고 더군다나 이 사용자분들이 무조건 한 달이나 3개월 정도가 있어야지만 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리텐션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웹3와 웹2를 같이 하는 약간 웹 2.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차별성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주연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갑 사용자가 이미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에드체인을 통해 가지고 올해 안에 1,000만 이상으로 늘려나갈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단순한 지갑 사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갑 안에 사용자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분들은 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내 지갑을 들고 쿠팡을 가가지고 여기한테는 정보를 주겠다 말겠다까지 선택하시게 될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아마 이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로드맵의 이제 세 번째 단계, 정말 지갑으로 진화하는 단계인 건데요. 저희는 이 지갑 단계를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준비들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KS넷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벤 피지사가 있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에 크립토닷컴이라는 해외 회사랑 같이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랑 관련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는데요. 저희랑 같이 추가적으로 하셔가지고 해외 지갑이 아니라 저희 국내 마이비 지갑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이뤄놓고 난 다음에 부가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그 POC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지갑에 사용자들의 정보, 신원 인증에다 결제 기능까지 담아가지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저희 지갑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디캠프 배치 프로그램 1기로서 하영 멘토님과 함께 굉장히 본질적인 전략을 실용적으로 잘 짜고 AI 데이터들을 더 잘 다루게 되고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2026년은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안착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마이비 지갑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기능의 테스트 베드로서 포지셔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 마이비 에드체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 마이비 지갑을 더욱더 1,000만 이상 확산시켜 나갈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웹3적인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이 선순환을 만드는 이런 구조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네, 지금 여기 우리 동료분들 계시는데 신년 워크샵 할 때 이 숫자 보여드릴 때 굉장히 많이 놀라셨거든요. 근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에드체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이비 지갑 사용자를 1,000만 이상으로 늘리겠다. 두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 60억밖에 매출이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300억 정도 매출을 만들고 꽤 큰 이익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내에서 단순 결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결제 인프라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지갑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드체인의 MAU 1,000만 만드는 거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이미 500만 정도 이미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60억이 300억 되는 게 엄청난 숫자처럼 보이겠지만 저희 1억에서 9억 됐잖아요. 이미 지금 현재도 꽤 많은 연동들을 해놨는데 아직 저희 매출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속도를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또 다른 빠른 성장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자랑스러운 디캠프의 패밀리사가 되는 게 올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이장표 사실 제가 리허설 할 때 보여드렸더니 다들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제가 넣고 싶어서 넣은 거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그 디캠프의 배치 일기가 되어가지고 1년 동안 멘토링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하영호 멘토님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이시고요. 하정석 하시는 그런 건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한테 정말 1년 동안 저희가 과외를 받았으니까 이건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저희가 집약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 대표님도 계시고 김도환 팀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디캠프의 매니저님들이 정말로 우리 사이인 것처럼 진짜 헌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든든했고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제가 쓴 말이니까 한번 귀엽게 봐주시고 혹시 여기에 배치를 고민하는 스타트업 그 대표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조건 참여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